안녕하세요. 한국은 고령화와 함께 출산율의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고된 바 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줄고 있죠.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인구는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14세기경 패스트로 유럽의 인구가 줄어든 것보다 더 큰 감소라 합니다. 2006년 영국의 옥스퍼드대 인간문제연구소에서는 한민족이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멸종할 것이라 예고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2100년이면 한국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고 2500년에 이르면 불과 33만 명이 남아 실질적으로 멸절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라 합니다. 여러 단체에서 내어놓은 통계들은 현재보다 더 빠르게 한민족이 소멸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심각한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통일이 시급하며 다문화 정책이 대책으로 제시됩니다. 서로 다른 혈통과 문화를 지닌 이주민들과의 공존은 호불호를 넘어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촌의 문제를 넘어 아예 지방이 텅텅 비어가는 현실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2117년 한국은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8개소만이 남게 되리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라가 없어지는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하는 국제결혼이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를 근거로 한 국가통계 포털에 국적별 결혼 이민자 현황에 따르면 사돈국가라 불리는 베트남을 위시하여 중국, 일본, 필리핀 등의 외국 배우자를 맞이하여 2021년 기준 16만 8,611명이 새 가정을 꾸민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몽골은 2,502명으로 전체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인구 350만의 규모에 비하면 그 빈도는 아주 높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성비로 보면 몽골 남성과의 결혼이 191명인데 비해 몽골 여성은 2,31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죠. 몽골 여성이 많은 이유로는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문제인 혼혈 자녀에 대한 우려가 적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아직도 혼혈인에 대한 거부감이 일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 자녀가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과 같은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몽골 여성과의 결혼이 선호되는 듯합니다. 한편으로는 몽골 여성들이 지닌 강인한 생활력을 들기도 합니다. 척박한 오지에서 살아가는 유목민 여성들의 생활력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선입견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편에서는 몽골 여성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유목민 여성들은 가족들이 잠에서 깨기 전에 새벽부터 일어나 멀리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오고 난로에 불을 피워 수태차를 끓이고 아침 식사를 마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어린 가축을 기르며 땔감을 줍거나 소똥을 반죽하여 아르갈로 만드는 일도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밤이면 헌옷을 꿰매고 여차하면 밤에 우리 안에 든 양을 노리는 늑대의 꼬리를 잡아당겨 쫓아내는 일까지 했죠. 이웃이 없고 외따로 떨어진 오지에서 살아가려면 몽골의 여성들이 강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몽골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울란바토르와 같은 도시에 모여 사는 현실로 볼 때 대부분의 몽골 여성들은 유목민이 아니라 도시민 여성이라 하겠습니다.
도시의 몽골 여성들이 유목민 가정의 여성처럼 생활력이 강인하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1990년까지 사회주의 국가로서 러시아 영향권에서 살아온 몽골인들은 유목문화보다는 러시아 문화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울란바토르의 시내에는 손톱을 다듬고 피부를 관리하는 뷰티숍이 널려 있으며 첨단 유행의 옷을 차려입은 몽골 여성들이 유럽의 어느 도시에 온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점에서 몽골 여성들이 모두 생활력이 강하고 살림만 유난히 잘한다고 믿는다면 자칫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오류는 몽골이 가부장적이며 남성 중심 사회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살기 힘든 오지에서 살아가려면 늑대와 싸우고 눈보라치는 혹한 속에서 가축대를 몰아야 하는 남성의 몫이 중요했지요. 그러다 보니 남성들이 두드러져 보이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는 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은 아들은 집에 남겨 부모를 이어 가축을 기르게 하고 딸은 도시로 보내 공부를 시키거나 취업을 시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사막화로 유목이 점차 어려워지며 몽골 경제가 도시로 집중되며 이런 경향은 더욱 커졌죠.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도시에 살며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을 받아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920년 이후 사회주의 체제가 되면서 표면적으로 강조된 남녀 평등의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을 하였으며 지금도 몽골의 정계나 여러 전문 분야에서는 여성들의 진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젊은 몽골 여성의 3분의 1이 대학을 이수하였다는 통계가 있으며 자존감도 높은 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남자의 말에 맹종하며 매사에 수동적인 여성상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몽골의 여성들이 모두 순박하고 봉건적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의 근거는 몽골의 경제력이 낮고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대적 흐름에 뒤처졌다고 여긴 데서 오는 오류인 듯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에 민감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유목민들의 성정은 몽골을 진취적인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산국가 체제기를 지나 1990년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한 몽골은 어느 나라보다 혁신적이며 세계적인 트렌드를 기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인구의 3분의 1이 여러 나라로 진출하여 생활한 몽골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취적이며 서구적입니다. 시내에는 최신 외국산 자동차들이 즐비하고 초원의 목부들도 말 대신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지 오래되었지요.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전동 이륜차를 탄 젊은이들이 흔하고 첨단 유행의 음악과 춤을 즐기는 카페나 클럽도 흔하지요. 가난한 유목국가 출신이라고 몽골의 배우자를 무시하였다간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몽골의 여성들은 외국인과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목민들은 정주민에 비해 다른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포용력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혈통이나 인종에 대해서도 개방적이라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결혼 정년기는 있지만 연령이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지요. 워낙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운 오지의 생활에서 몽골 유목민들이 근친이나 외국인, 나이차가 많은 배우자를 얻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터라 나이차가 결혼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몽골은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호감을 갖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한류의 영향으로 젊은 여성들의 한국에 대한 동경심도 크다 하겠습니다. 이런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한국의 나이가 많은 남성들이
돈을 매개로 몽골의 젊은 여성과 결혼을 하는 일이 적지 않았죠. 그러나 돈으로 맺어진 결혼은 순탄치가 못합니다. 나이차가 많은 결혼을 할 경우 부모나 친척들이 개입하며 재산 다툼이 벌어져 파국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의 어느 연예인이 나이 어린 몽골 여성과 결혼하여 파경을 겪게 된 일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나이차가 많은 국제결혼이 모두 파경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전제로 한다면 어느 나라 사람보다 몽골의 여성들은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가정을 일궈나갑니다. 출가하는 딸에게 친정 부모가 바위처럼 자리를 지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국제결혼에 대해 개방적이지만 몽골에 머물러 사는 사례는 탐탁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죠. 결혼을 하여 남편의 나라로 가서 뿌리를 내려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외국인과 결혼하여 몽골에서 사는 경우를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는 듯합니다. 러시아의 위성국가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서의 자립체제를 시작하며 대두된 몽골의 민족주의는 지난날 초원제국의 화려했던 영화를 그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부 극단적인 배타성을 띠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부족과 공존해온 유목제국의 관용성을 지닌 몽골은 우리 사회에 가장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장점들을 지녔다 하겠습니다.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인구 감소의 위기를 맞이한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리라 예상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도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의식과 환경의 준비도 시급하다 여겨집니다. 몽골뿐만이 아니라 어떤 외국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국수적인 순혈주의와 배타적인 근본주의로서는 세계화의 시대에 고립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문기관에서 경고한 국가와 민족의 멸절을 앞당길 뿐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죠. 연결과 융복합의 4차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원적이며 호혜적인 의식이야말로 인구 감소의 절벽에 떠밀린 한국을 구해낼 중요한 해법이라 하겠습니다. 한나라의 기틀이 되는 새 가정을 외국의 배우자와 꾸릴 사람이라면 돈을 앞세운 중개업소의 소개에만 의지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제를 하여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이해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몽골과 한국은 종교단체나 인적 교류가 활발해져서 이런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여 교제의 기회를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몽골인과의 결혼 비자를 얻으려면 토픽 시험 1단계 수준의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니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교제하며 언어 능력을 준비하는 기간을 두는 것도 좋겠죠. 오늘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과 몽골인 사이의 국제결혼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몽골과 유목문화에 깊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